팔란티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49%나 증가했고 어닝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차트부터 보신 다음에 2분기 실적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는 올 1월 최고치인 45불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쭉 내려와서 20불에서 25불 사이에서 횡보했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난 8월 12일 목요일에 모처럼 거래량이 붙으면서 양봉을 그렸는데요. 하지만 좀 힘이 없이 밑꼬리가 있는 십자형 비슷한 캔들을 그렸고 그 다음 날인 13일 금요일에도 힘없이 밑꼬리를 단 음봉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다시 횡보할지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온밸런스 볼륨도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요. 크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닙니다. 참고로 온밸런스 볼륨은 상승한 날의 거래량 누계에서 주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 누계를 빼 산출합니다. 주가 상승과 함께 온밸런스 볼륨이 증가한다면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린저 밴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캔들 위아래로 그려진 하늘색 라인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왼쪽의 시처럼 주가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그 확률은 약 95%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밴드를 벗어날 확률은 5%입니다. 발생 확률은 5%로 적지만 주가가 밴드를 벗어날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큰 폭의 움직임을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긴 했는데요. 이쯤에서 두세 번 더 기운이 센 양봉이 나오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면서 주가 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캔들, 거래량, 온밸런스 볼륨, 볼린저 밴드 어느 것을 봐도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다 애매해서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보시는 화면에서 아래서부터 위순으로 마이너스 38.2%, 0%, 38.2%, 61.8%, 100% 선이 피보나치 선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신비롭게도 가장 아름다운 기하학적 비율인 황금비를 만들어냅니다. 황금비는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비례, 피라미드, 미켈란젤로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신용카드와 담배값, A4용지 가로세로 비율에서도 황금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바라기 태풍과 은하수 형태 등 자연에서 무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 예전 영상인 투자와 트레이딩 2부, 트레이딩 편에서 피보나치 수열과 피보나치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38.2%, 50%, 61.8%가 보이시죠? 이 지점들이 조금 유의미한 지점들이고 돌파를 해줘야 하는 지점들입니다. 피보나치까지 그려봐도 주가 슈팅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조심스러운 예상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칩 디스트리뷰션에서 확인한 투자자의 평단가는 21.26불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손실보다 이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가 더 많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퍼와 PBR 기준으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주가가 빨간색 영역에 있다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반대로 주가가 녹색 영역에 있다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노란색 영역에 있다면 주가가 적정하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퍼와 PBR 기준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지금 무리해서 물량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팔란티어 같은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보시는 표는 팔란티어와 S&P 500의 변동성을 비교한 것인데요. 90일 기준으로 플러스 24%대 플러스 7%, 180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2%대 플러스 14%, 1년 기준으로 플러스 243%대 플러스 32%, YTD 기준으로 플러스 6%대 플러스 19%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면 피터 틸, 알렉산더 카프가 각각 7%, 2%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솜뽀는 보험회사인데요. 솜뽀의 지분율은 2%입니다.
아크는 1.63%, 그 다음으로 뱅가드는 1.3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 화면에서 노란색 선은 팔란티어의 주가이고 보라색 선은 아크가 보유하고 있는 팔란티어 주식수입니다. 한눈에 봐도 계속해서 물량을 늘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크는 현재 통틀어서 170여 개의 종목을 홀딩하고 있는데 팔란티어는 이 중에서 18위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 아크 액티브 펀드 기준으로 1.8%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파이낸스 컨트롤러를 했었는데요. 당시 월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등 많은 실적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실적 보고서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실적이 좋냐 나쁘냐? 좋으면 지속 가능하냐? 나쁘면 왜 나쁘고 액션 플랜은 무엇이냐?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는 물론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가 팔란티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면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비 49%나 증가하여 3.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부터 분기별 매출 추이를 차트로 그려봤는데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담으로 사이클을 타는 시크리컬 기업은 전년 동기비를 보는 게 꽤 유효한데요. 그 이유는 계절성 요인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란티어는 계절성 요인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는 분기별 매출 추이를 봤고 이제는 연도별로 3년 추이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년 성장해왔고요. 올 하반기에 큰 이슈 없이 현재 추세를 이어간다면 2021년 매출은 2020년보다 20% 이상 상회할 것 같습니다. 전년 동기비로 이번 분기 매출이 49%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47%나 감소해서 마이너스 1.4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매출과 매출총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을 하이라이트 해봤는데요. 매출은 49% 증가, 매출총이익은 5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 증가폭이 매출 증가폭보다 적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7%입니다. 일반관리비와 연구개발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매출도 좋고 매출총이익까지는 괜찮았는데 일반관리비와 연구개발비로 인해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미래를 위한 거니까 늘어나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요. 일반관리비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트렌드부터 확인하고 세부 내역을 봐야 하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분기별 일반관리비와 연구개발비 추이인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을 기점으로 두 비용 모두 20에서 30% 정도 올라왔는데요. 매출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한눈에 들어오게 두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매출로 나눠서 바차트로 그려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큰 이상 없이 일정합니다. 여기까지 매출이 49%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47% 감소한 이유를 알아봤고요. 이어서 순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25% 하락하여 마이너스 1.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앞서 살펴본 이유로 나빠졌고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좋아졌는데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투자를 덜 했다는 것입니다. 팔란티어는 확실히 올해 들어 작년보다 투자를 덜 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올해 2분기는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차입한 금액보다 차입금을 상환을 한 게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해보니 2억 달러를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을 합쳐서 훑어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서는 플러스, 투자활동에서는 마이너스, 재무활동에서도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투자를 해왔으니 자산은 늘어났고 부채는 갚았기 때문에 줄었으니까 부채 비율은 61%에서 32%로 개선되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요. 자금 조달 비용 측면에서 보면 부채를 지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가중평균자본 비용 공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중평균자본 비용은 흔히들 외기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보시면 코스트 오브 에퀴티, 코스트 오브 뎃이 있죠. 자기자본 비용, 타인자본 비용입니다. 부채는 서로 합의한 이자만 나눠주면 되지만 주식은 성과가 좋을수록 주주들에게 더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타인자본 비용이 자기자본 비용보다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을수록 전체적인 자금 조달 비용은 줄어듭니다. 파이낸스나 M&A 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겠지만 외기 낮을수록 좋다는 말은 아니고 기업 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팔란티어 얘기를 해보면 부채 비율 변화폭도 그렇고 데트 에쿼티 레이쇼, 타인자본 대 자기자본 비율이 상당히 업앤다운하는 것은 조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팔란티어 주가 흐름과 2021년 2분기 실적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